기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료기기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현재 의료기기 회사에서 예를 들면 RA, 인허가 담당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직종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픈해 놓고 RA 쪽을 한다고 공고는 낼 수 있지만, 자, 이 친구를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뽑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오픈해 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블라인드로 이제 뽑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주소 이런 것들도 다 감춰지고,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것들도 다 감춰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래서 이제 균등하게 뽑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단편적으로는 회사에서 보면,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을 뽑을 거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회사도 고민이에요. 여러분들도 고민이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아침에 와서 여기 이거를 주관하고 계신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에 여기 출신의 제 후배예요. 한 친구를 저희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량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관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는 일을 참 잘해요. 시켜보면 참 똑부러져.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리더해갖고 직원들을 이제는 그룹을 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관리자의 성향으로서는 이게 장악이 안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일에 의해서는 일은 잘해. 그 일만. 근데 제 욕심에는, 자, 이 친구가, 근데 제 학교 후배가이라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똘똘하게 잘하니까, 이 그룹을 좀 확 끌어가지고 관리자로 이제 좀 더 높이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이럴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뽑으려고 하는 이 파트가 당장에 요것만 보는 파트냐, 아니면 미래의 그룹까지 보는 이런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 본부에, 내 부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어떻게 잘 뽑으냐도 회사도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면접하러 왔는데 말을 못해. 딱 있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쫄았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앉아있어요. 딱 몇 명씩 앉아있단 말이에요. 또 질문을 까칠하게 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근데 와가지고 한 거는 많고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막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서 실무를 해보고 이런 걸 해봤을 때 내가 자신이 있고 나를 잘 표현하게 이런 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런 캠프에 참여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자세가 되어 있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거에서 점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고민인 거예요. 회사도 잘 뽑아야 되는데 이제는 가려진다. 객관적인 뭐를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오픈할 수 없잖아요. 삼성 같은 데는 그래서 따로 있잖아. 삼성 고시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것들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문항에. 단순히 그것도 하나의 고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같이 중소기업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 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란 얘기죠. 반대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할 수 있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거 컨설팅 받은 거예요. 돈 비싼 거 이거 몇 억짜리예요. 이게 저희 부서장들, 본부장들 교육받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적 자원이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을 줄여라 그러는데 줄이되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 근데 사회적인 이슈상에서는 많이 가려지네? 그러다 보니 이런 컨설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역으로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을 잘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투자만 하면 됐어요. 설비만 잘 돼 있으면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아까 인허가도 누가 해줘야 돼? 사람이 해줘야 돼요. 기계가 안 해줘요. 인허가를 누가 사람이. 로봇 컴퓨터가 알아서 시간 되면 딱 업로드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자료 내가 넣어주고 프로그래밍 해주고 언제 넣어. 그러면 그때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작업은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뽑을래? 이런 게 이제 서로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잡 모델링을 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이 잡에 직무 분석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해야 실패가 없더라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제가 프로그램 중에 그거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강점인가? 조직 헌신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나서 강의 이렇게 대중을 놓고 얘기하는 건 잘하는데 저는 그렇게 물건을 잘 팔고 저보고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나 저를 아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두 마디만 해보면 저 사람 성격 파악을 하고 있고 저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형님 아우 하면서 죽고 못 사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친화력이 좋은 사람.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전 되게 눈치 없거든요. 근데 사람 기분만 싹 몇 마디만 해봐도 착착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본부에도 팀장이 셋인데 한 팀장이 저희 사장님이 되게 욱하시거든요. 근데 파악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사장님의 그런 것들, 그 친구를 꼭 대동하고 가면 실패가 없어요. 뭔가 중요한 거. 크게 돈 써야 돼. 몇 억짜리 돈 써야 돼. 팀 같이 들어갔고, 팀장들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짱 얘기하면 그 몇 억이 나중엔 투덜투덜 하셔도 결제가 나요. 눈치 빠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눈치는 타고나야 돼요. 이게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은 친화력이 좋고 이런 게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뭘 하면 성과가 좋을까요? 영어. 맞아요, 영어. 근데 저처럼 눈치 없고 사람도 못 알아봐. 누가 와서 인사하기 전에 보긴 봤는데 어디에서 이름 잘 기억 못해. 저 명함 카톡 이거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하는데 나중에서 다 몇 월 며칠 이거 다 써놓거든요. 왜?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영업하면 100%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 회사에 어느 보직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나 적어 놓으시고 내가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내 성격에 맞는 일이 뭔가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래 하시려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진정하게 그거를 8시간 내내 주 5일을 한 달 내내 1년, 2년, 3년 일한다고 보세요. 그게 나랑 안 맞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거를 회사에서도 이렇게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역량이라는 거는 평균적 업무 수행 이상의 고성과 창출이에요. 성과를 창출해야 돼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야 돼. 그러면 재밌으면 성과 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보다 게임할 때 더 재밌지 않아요? 집중 더 잘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뭔가로 이어지지 않을 뿐이지 집중은 잠 확 깨고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나요?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더 재밌으신 분? 아마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이나 내가 잘하는 거를 재밌는 거를 했을 때 훨씬 성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자격들은 기본이에요. 이걸 갖고 있대. 여기에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회사에서도 이걸 잘해야 오래 가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갖고 얘는 자격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놨어. 근데 진짜 안 맞는 친구 있거든요. 할 때마다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해마이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QA 담당 저희가 있는데 뽑았어요. 하는 일마다 실수해요. 근데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친구한테 성격이 안 맞는 거야. 너무 해맑아요. 아무도 못 혼내. 어떡하니? 손 붙잡고 같이 걱정해야 돼. 왜 그러니? 다른 일 안 해볼래. 결국은 그 친구 못 견뎠어요. 왜냐하면 회사도 손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판단 누가 해야 돼? 아래 담당자가 해야 돼요. 그게 안 돼. 막 힘들어해. 재미없어. 성격이 안 맞아.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안 돼. 집중이. 근데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떡해. 손 붙잡고 어떡하니. 같이 걱정해야지. 근데 그 친구도 어떡해요. 해맑아요. 진짜로. 이런 일이 나는 어떤 일이 나한테 안 맞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같이 어떡하니 손 붙잡고 고민하지 않게끔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를 나는 뭐가 맞을까요? 한번 보셨어요? 그 자료들? 자, 어떤 큰 회사에서 연수를 가요.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들 모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앉혀놓고요. 조시면서, 반은 졸면서 막 하죠. 교육을 해요. 막 이 부서에 와서 이 담당, GMP는요, IS 13485는요, 우리는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는 이런 거고요. 눈으로 보는 품질 관리가 어떻고요. 막 얘기해요. AQL이 어떻고요. 우리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클린룹에 들어갈 땐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이러이러한 자격은, 이러이러한 분들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자격 관리해야 되고요. 막 설명해요. 반은 졸고 반은 해고 막 해요.
지겨워 죽겠죠. 왜 이렇게 3일씩이나 해. 빨리 들어가서 현장 들어가서 일하는 게 더 좋겠다. 어쨌든 교육을 해요. 어느 회사가 연수원에 남의 집 연수원 빌려서 해. 우리도 연수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교에 땅을 사긴 했거든요. 거기 이제 본살 짓고 교육 이런 거 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서 저도 경동보일러 연수원에 송탄에 걔네가 잘 져놨어요. 거기에 가끔 빌려서 써요. 남의 집 연수원에 가가지고 야 얘네는 커피를 되게 묽게 주네 막 이런 거 평가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야 우리는 지을 때 강당은 이렇게 졌으면 좋겠어. 식당은 뭐가 나빠 막 이런 거 평가해 가면서 우리의 사옥을 짓는 걸 꿈꾸면서 해요. 근데 이 회사도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남의 연수원에 하다가 이제 최고의 연수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게 이제 연수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대요. 그러면 성과가 높아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높아졌겠죠. 자, 봤더니 연수원에서 신축 전에 입사자나 신축 후에 입사자나 연수원 수료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업무 성과가 저렇게 순서대로 성적 순서대로 나오느냐?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에요. 왜? 자, 업무 없는 것보단 나아요. 교육하는 거는. 근데 저거보다는 업무에 이런 것들이 내가 뭐를 공통적으로 성취 지향성, 관계 형성력, 설득력, 자신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높아지더라. 그럼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연수원에서 필요한 거. 단체로. 자, 이런 건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 자, 신입사원 교육 때 저희는 주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터로조, 뭐가 장점이에요? 회사의 자부심. 삼성맨들 자부심 엄청나죠? 삼성맨은 영원한 삼성맨. 박혀 있어요. 언제? 신입사원 때. 주기적으로. 이런 거는 회사 공헌도 여러분들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높아져요. 자, 교육으로 높아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질적으로 내가 갖고 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 저걸로만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사평가를 해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거대로 평가를 해서 뽑잖아요. 구글은.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그 취하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글은 지론이 그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한번 사고가 박힌 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랑 코드가 맞는 우리 회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뽑는다가 구글의 철학이에요. 이게 이제 회사의 철학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봤는데 가끔 충격을 받으시죠. 아마 여기 엘리트들이 많으실 텐데 감히 나를 이 회사가 잘라? 나를 안 뽑아? 자존심이 그냥.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 그 회사랑 왜 내가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저기 해도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연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추구하는 이런 게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고를 때 나는 나만 뽑아주면 무조건 가겠어는 아니잖아. 보시잖아요. 그렇듯이 회사도 성적뿐만이 아니고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 나오더냐?
이런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들에서 내가 지금 연구 결과를 적용해서 개인의 그 행동 변화와 성과 성향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쪽에는 교육으로서 되는데 어떤 쪽에는 안 되더라. 그러면 이쪽만큼은 나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거를 뽑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업무마다도 틀리다는 거죠. 업무마다도. R&D인데 R&D가 변화가 안 돼. 어느 정도의 고집은 필요한데 너무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 위에서는 막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이런 일보다는 RA나 품질이나 이런 쪽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게 회사에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기획력, 협족성,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나는 뽑아야 돼. 근데 요번에 협조성을 볼 거야. 나는 우리 회사에 요번에 이번 채용에서는 협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겠어. 그래갖고 면접을 봐요. 자, 그럼 뭘 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뭘 봐요? 협조성을 볼 거야. 어떤 면을 볼까요? 질문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게? 힘? 팀워크? 근데 이 사람이 팀원이냐, 팀장이냐,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겠죠? 팀장으로서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팀원으로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내 의견을 어떻게 표출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 중에 보면 레벨이 1, 2, 3, 4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팀원으로 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거에서 팀원으로서 어떤 거를 키우면은 나는 좀 이런 거에 부합할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건 이제 저희 회사 거니까 그게 100%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룰로 임원들은 회사의 공헌도는 이렇게 있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산업에 따라서도 이런 분야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바꿔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야. 여러분들 이제 다들 졸업 이렇게 하는데 이거 위잖아. 언니들이시고 오빠들이시니까 형님들이시니까 그 관점에서 신입생들을 보는 거야. 애기들이잖아요. 1학년을 이렇게 봐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아. 그 애들을 보듯이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볼까? 여러분들 동아리나 이런 것 때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잘할 게 뭐야 그러면서 면접 보셨잖아.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 관점에서 나는 저 반대편에서 1학년의 관점에서 내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내가 면접관이라면 뭐가 필요할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나는 그 역량이 있고 내가 이거에 잘 맞는 성격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상황극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데랑 맞아요? 네? 한번 보셨어요? 자, 분석적 사고력. 이게 많이 필요해요. RA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R&D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는 진짜 경영 기획이나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고, 요즘에 이런 것들이
뭐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쪽에서도 필요하고, 제조 기획이나 제조 관리에서도 필요해요. 제조에서도 지금은 다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자, 산업공학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미니탭 써서 분석하고 통계 분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석적 사고력이 내가 자료의 비교, 분석, 평가만 잘하고 이것까지 하면 레벨 1. 자료 있어. 통계 나왔어. 나는 이건 잘해. 엑셀로 해가지고요. 그래프 쫙 그려갖고 이래요. 자, 레벨 1. 이거 잘하는 친구야. 레벨 1.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레벨 2가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석했더니 이래. 그 다음에 뭔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레벨 2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제안을 해서 뭔가 개선안까지 내놓으면 레벨 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느냐. 이런 걸 한번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돼 있다면 연습해서 될 수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이런 걸 면접에서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캠프에 품질 쪽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 자, 그러면 품질 측면에서 품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니면 본인은 품질 관리 이런 쪽에 관한 일을 한 거에 대한 업무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한 저는요 여기에 참여해서 단국대학교 취업 캠프에 참여해서 품질 관리 아니면 품질 관리 쪽에 이러이러한 실험도 해봤고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서 뭐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를 제안했고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를 피드백 받았습니다. 이런 대답과 저는요. 단국대학교 취업 캠프에 취업해서 참여해가지고 이런 실험 해봤습니다. 까지만 하는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그 성향이랑을 보시고 나는 레벨이 1에 해당돼. 그러면 2와 3이 되게끔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자소서나 이런 거 쓰시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자소서는 저희가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자소서에서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자소서 중에 최근에 이걸 해보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가 참여했습니까? 본인 이외에. 최근에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최근에 한 일 중에 자소서 쓴 것 중에 하나를 딱 잡아요. 그 중에 나를 빼고 그 중에는 교수님 뭐 조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과에 누구랑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캠프에서도 여기 캠프에서도 지금 우리 조에 8명이 일을 했고요. 그 중에 나는 뭐를 했고요. 나머지 누구는 뭐를 했어. 그러면 거꾸로 나를 맨 나중에 얘기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를 하면 내가 뭐 했는지가 진정으로 나와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띵가띵가. 다른 사람이 다 했어. 나는 마지막에 쓱 끼어들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골라내는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들은 요렇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가끔 이런 그림을 하나 주고 한번 소설을 써보라 그래요. 간단하게. 그러면 성격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뭔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인 거고요. 캠프나 학교, 트레이닝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성향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기도 해요. 아마 혹시 삼성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이상한 추리적인 것들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심리학자들이 이걸 만든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단어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들은 저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를 알고 나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이제 저희 직원 역량 평가한 거예요. 이거 회사들이 저희는 이제 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기들 성향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이런 지표를 보면 정보 지향력이라든가 분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는 낮고 뭐는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에서 뽑는데 대인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 친구는 영업에서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연구 이쪽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이런 게 부족해. 정보 분석 능력이 되게 약해. 그 다음에 업무에 그 아까 협조 이런 것들이 약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팀에서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어디 단쪽에 들어가고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는 이 친구는 말은 잘하지만 이게 아니겠다. 아니면 이 친구는 교육이나 이런 쪽이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번 받아보고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거 성격평가 이런 것들 해보죠. 여러분들.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약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회사도 지금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평가를 해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 배치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치는 했는데 면접 보고 했는데 같이 해맑게 어떡하니 이러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나한테 맞는 이러한 업무는 뭔가 하는 것 쪽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들을 주로 안 하시는구나. 그죠? 자,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이제 끝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정보지향력이다. 그러면 정보지향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이나 사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에요. 내가 리서치를 하든 내가 뭘 봤어. 예를 들면 콘택트 렌즈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인터로즈 했는데 막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는 이런 거를 들으면 뭔가 좀 확인하지 않으면 막 궁금해서 죽겠어.
이러면 R&D 쪽 가면 되게 잘하겠죠. 뭐 특허 이런 거 누가 나왔다고 그래.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에서 뭐 신제품이 나왔대. 그러면 막 바로 서치해 갖고요. 뭐는 어떤데요? 막 촉촉촉 해갖고 갖고 오는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는 R&D 쪽에서는 탑인 거예요. 천부적으로 그런 R&D에서 일해야 되는 천부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해요. 그러면 재밌고 재밌어 하고. 자, 그러면 그냥 이 정보 지향성이 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야, 이런 거 있어 하면 찾아봐. 그러면 저런 건 서치는 잘해요. 직접 조사해 갖고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잘해. 구글맨이라고 하죠. 구글 쫙 서치해 쫙 빨라. 몇 가지 잘하는 친구. 이걸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게 잘하는, 이걸 정보지향력이 높은, 꽤 그레이드 높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그치지 않고 그 밑에 얘는요, 이걸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했어요. 봤더니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뭐는 어떻고요, 뭐 그 상황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쫙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3단계에 가면 우리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원은요, 이거 말고요, 지금 화공 이런 출신이 아니고요, 전자공학 출신한 친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을 해서 팀 하나 빨리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RA로 끝내주는 거죠. 나는 이런 궁금증이 있냐는 거죠. 나는. 제가 들은 이거 중에 나는 잘하는 게 뭐냐.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하면 조금은 올라가요. 눈치? 아무리 연습해도 안 올라가긴 해요. 그치만 내가 약하구나. 이걸 안 들키는 작업이라도 해야 돼요. 안 들키는 작업이라도.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정보는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필요하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린 거고요. 최근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슈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회사에서는 회사의대로 좋은 인재를,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꼭 좀 잘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점만 보이지 않게. 가끔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때는 서로 막 면접관이 커버를 해줘요. 그거 말고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 물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심에 딱 감았잖아요. 닥쳐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잘 해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